여러분 1페이지의 구석기와 신석기 비교하는 표를 한번 보겠습니다. 구석기 시대에는 뗀석기를 사용했죠. 주먹도끼라고. 그 아래 그림 있죠. 기억해 주시고요. 이때는 이동사였어요. 무리를 지어서 이동을 했어요. 왜냐하면 먹을 것을 구하기가 어려웠으니까 이동을 해야죠. 그러다 보니까 특별한 집은 필요 없었고 그때그때마다 동굴생활 혹은 바위 그늘 혹은 강가의 막집에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평등했고요. 자, 그 다음 신석기 들어오면은 간석기를 사용했습니다. 간석기라는 것은 조금 보들보들하죠. 갈아서 썼기 때문에. 대표적인 토기가 빗살무늬 토기라는 거 여러분 아시죠? 거기 아래 그림 있죠. 기억해 주시고 아래가 뾰족합니다. 그리고 이때 농사를 짓긴 했는데 이때 농사는 벼농사가 아니라는 거 알아주시고요. 목축 생활도 했고요. 대표적인 유적지가 암사동 유적지고 원시 수공업, 즉 옷을 만들어서 좀 입었구나라는 걸 알 수 있는 게 가락바퀴와 뼈 바늘을 통해서 옷을 만들었구나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여전히 평등 사회였고 그 다음에 이제 원시 신앙이 등장하는데 왜냐면은 농사를 지었으니까 농사 잘 짓게 달라고 좀 기도를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자연물에 영혼이 있다고 믿었던 것이 애니미즘, 무당이나 주술을 믿은 게 샤머니즘, 특정 동물을 부족의 수호신으로 숭배했던 것이 토테미즘입니다. 우리 당군시사에 동물 나오죠. 호랑이하고 곰. 그것이 진짜 동물이 아니라 그 부족을 대표하는 동물이었습니다. 즉 토테미즘이었죠. 그리고 이때는 이제 정착 생활이 가능했죠. 농사를 지었으니까. 집이 필요하죠. 원형이나 모서리가 둥근 반지하 중앙 화덕을 두었던 움집. 원형 모서리 이런 건 기억해 주실 필요는 없고요. 움집이 어떻게 생겼는지는 아시죠. 원뿔이 뒤집혀 있는 거, 거꾸로 된 거. 그 움집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청동기 들어오면 정말 중요한 건 계급이 등장했다는 거죠. 이때부터 벼농사가 시작되었기 때문에 잉여 생산물이 나옵니다. 그래서 빈부격차가 발생함으로써 사유재산, 계급이 발생했다는 거. 그 계급의 대표적인 그 우두머리가 족장, 군장, 그리고 이들의 무덤이 고인돌. 꼭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그리고 비파형 동검 중요하죠. 비파처럼 생긴 비파형 동검. 그리고 농사를 지을 때 농기구는 여전히 돌이었다는 거. 대표적인 농기구 반달 모양의 돌칼. 반달 모양처럼 생겨가지고 그 가운데 구멍 2개 뚫린 거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토기는 민무늬 토기. 목이 잠겼습니다. 민무늬 토기, 무늬가 없다는 겁니다. 근데 아래가 빗살무늬 토기는 뾰족한데 얘는 그렇지 않죠. 평평하죠. 그리고 양쪽에 손잡이가 달린 미송리식 토기, 이것도 중요하죠. 자, 청동기 시대 설명이 끝났습니다. 그 다음에 철기 시대에는 철제 농기구와 철제 무기를 사용했고요. 활발한 정복 전쟁이 일어났기 때문에 철제 무기를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독자적인 청동기 문화 세용동검. 세용동검은요. 비파형 동검하고 달라요. 비파형 동검은 비파라는 악기처럼 생겼죠. 근데 세용동검은 그냥 가느다란 일정한 그 두께 이렇게 되어 있는 세형 동검입니다. 세형 동검은 크게 시험에 나오지는 않아요. 비파형 동검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건 명도전. 그 옆에 그림 있죠. 칼처럼 생겼는데 얘가 돈이라는 겁니다. 이게 중국 화폐인데요. 이걸 통해서 중국과 교류를 시작했구나라는 걸 알 수 있고요. 자, 그리고 이 철기 시대에 만주와 한반도에 여러 나라가 등장합니다. 그 나라가 여러분이 알고 있는 부여, 고구려, 옥저, 동리 이런 나라인데 연맹왕국이라는 거죠. 연맹왕국이라는 것은 여러 부족이 결합해서 하나의 나라를 이루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왕권이 강하지는 않습니다. 자, 뒤로 넘겨서요. 고조선. 고조선은 여러분 청동기 문화를 배경으로 등장한 나라라는 거 기억해 두시고요. 당군 왕검이 BC 2333년에 건국을 했죠. 근데 여러분 당군 왕검은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의 어떤 그 호칭이에요. 여러분이 선생님, 목사님 이러는 것과 같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 당군 왕검이 재정일치라는 거죠. 한 명의 지배자가 제사와 정치를 다 담당했다는 겁니다. 당군이 지배자. 아니죠. 내가 무슨 헛말을 하고 있네. 당군이 제사를 담당하고 왕검이 정치를 담당했던 그런 호칭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당군 조선하면 당군 신화가 있죠. 당군 신화가 실려있는 책들이 여러 책들이 있는데 그중에서 중요한 건 고려시대 일원이라는 스님이 만들었던 삼국유사 이거 기억해 두시고요.
그리고 단군 신화를 통해서 우리 고조선이 농경사회였다. 그리고 하늘에서 내려왔잖아요. 그러니까 스스로 하늘의 자손이라고 여겼던 선민사상, 천손사상이 있었다는 것도 기억해 두시고, 건국이념, 홍익인간입니다. 인간 세상을 널리 이롭게 한다. 그리고 단군 조선 8조법이라는 게 있었어요. 지금은 8가지가 다 전해지지 않고 3가지만 남아있는데 8조법을 통해서 그때 살인죄가 적용됐고 상해죄가 있었고 절도죄가 있었다는 걸 알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위만이라는 사람이 지난 교체에 기해 고조선에 들어왔죠. 그래서 고조선의 왕인 준왕을 몰아내고 스스로가 왕이 되었는데 이때부터의 고조선을 위만조선이라고 합니다. 근데 위만이 중국에서 올 때 철기 문화를 가지고 왔기 때문에 이 위만조선부터는 철기 문화가 본격적으로 수용되었습니다. 근데 한가 그 남쪽의 진나라 사이에서 중개무역을 하면서 한나라의 미움을 받았죠. 그래서 한이 침략을 해서 고조선이 BC 108년에 결국 멸망하고 맙니다. 한나라에 의해서 멸망을 했다는 것을 여러분이 또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요. 그래서 한나라가 한사군을 설치했다는 거. 이거 나중에 다 고구려가 몰아냅니다. 자, 그리고 여러 나라의 성장, 각각의 나라들의 특징 다 여러분이 기억해 두시고 머릿속에 정리해 두셔야 합니다. 거기 지도 위치 있죠? 위치도 기억해 두시고요. 부여는 사출도, 마가, 구가, 우가, 저가 정말 이거 중요하잖아요. 그리고 영고라는 제천 행사가 있었고 하나 더 기억하자면 순장. 왕이 죽으면 많은 사람을 껴묵거리와 함께 매장했던 순장. 법이 굉장히 엄격했던 나라입니다. 자, 그리고 고구려는 그 정치에 보면은 제가회의라고 있죠. 귀족들의 회의. 제가회의도 하나 좀 기억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정말 중요한 거 서옥제죠. 서옥제. 고구려가 서옥제라면 옥저는 민며느리제. 고구려의 제천 행사는 동맹. 자, 옥저 민며느리제 기억해 두시고요. 동례는 조계홍과 책화. 책화가 뭡니까? 다른 지역을 침범했을 때 소나 말로 배상하게 하는 부족 간의 경계를 중요시했던 사회 풍속. 조계홍과 책화 기억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제천 행사로 무천이 있었고요. 자, 사만. 소도 정말 중요하죠. 여러분 소도 제가 별표 안 쳤지만 여러분 치셔야 합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 재정 분리 사회를 보여주니까요. 단군 왕검이 재정 일치라면 얘는 재정 분리입니다. 이때 제사장이 사만시대 제사장이 청군인데요. 소도가 뭡니까? 제사장, 청군이 있었던 신성한 지역. 이곳에 제일이 와도 잡아갈 수 없다. 이 소도 굉장히 중요하죠. 청군이 있었던 신성한 땅, 재정 분리사회. 자, 그 다음에 사만 지역은 벼농사가 발달했고 철을 생산했고요. 그 다음에 제천 행사가 5월과 10월에 2번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남쪽이었으니까 그렇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이렇게 여러 나라의 성장, 철기 시대에 등장했던 여러 나라의 각각의 특징들, 지도와 함께 여러분 꼭 기억해 주셔가지고 이 부분 시험 문제 나오면 정말 하나도 틀리지 말고 다 맞아야 합니다. 이거는 점수 주려고 여러분들께 내는 문제니까. 자, 여기까지 해서 선사시대부터 연맹왕국까지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제가 제천 행사 외우는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다시 들어왔습니다. 부여는 12월에 너무너무 추워서 살이 터지니까 연고를 발랐다. 그래서 연고. 고구려는 용맹스러우니까 동맹을 맺었다. 그 다음에 동리에는 무가 1000개가 있다. 그래서 무천. 이렇게 외워두시기 바랍니다. 자.